요즘 인공지능 AI 이런 걸로 이제 말이 많죠.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 이전부터 컴퓨터는 인간의 이제 어떤 이 반복하고 하는 단순한 작업들 이런 거, 기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대신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인공지능은 엉뚱하게도 그런데 인간 우리가 이제 좀 매일 좀 피곤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슨 자기 창작하고 자기의 어떤 자각이 실현을 위해서 하는 일들 단적으로 말해서 예술 이런 거를 그냥 막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래 이거 뭐 이제 그렇지 않느냐. 물론 이제 기계와 컴퓨터가 많은 인간의 단순 반복 작업 많이 대신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거, 이 포장 같은 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건 다 이제 기계로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최종 볼펜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조립을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넣고 끼는다든가 이런 거 같은 거는 이제 아직 뭐 그런 것도 물론 하려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인건비나 개발비에 비해서 그냥 사람이 그냥 반복 작업하는 거 그런 게 최종 단계에서 사람이 반복 작업하는 그런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데 되바라지게야말로 진짜 인간이 하고 싶어하는 많은 그런 이제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장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만화 같이 그림을 그린다든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 이제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알려져 있습니까? 그림도 그리고 또 뭐를 하나요? 글쎄요, 인공지능이 작곡했다는 건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아마 비슷하게 뭐 여러 곡들을 막 합쳐서 어떻게 만들고 그런 거는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얼핏 사람이 듣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서두가 좀 길었는데, 그러니까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설 문학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네? 그래서 소설 문학을 해서 사실 꼭 소설 문학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뭐 설명문이라든지 어떤 논문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컴퓨터 치면서 챗 GPT나 딥시크를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자세히 다 얘기해 준다. 그리고 훨씬 아주 최고로 잘 쓰지는 글이라고는 하지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글을 실수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잘 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인공지능 AI가 상당 부분을 점유한다는 거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작 이런 면에서 계속 앞으로 영역을 넓힌다 이거죠.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컴퓨터 인공지능.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 컴퓨터로 인공지능으로 소설도 다 쓰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어떤 주제를 어떻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어찌어찌하게 그건 이제 충분히
이 상상이 가능합니다.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주제와 뭘 집어넣고 보통 그런 경우에 어떤 글을 쓰더라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 글이 쫙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럼 소설가는 그럼 있을 곳이 없어지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소설가. 근데 사실이 그러니까 절대 수요 그거는 정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숫자들 글을 쓰는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지금 많이 문창과 뭐 그냥 데서 양산 많이 이제 배출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용역 지표 이런 걸 많은 또 글 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걸 상당수가 인공지능이 흡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소설가로서는 그럼 이렇게 된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앞으로 마치 사진이 발명됐을 때 화가들이 이제 우리 먹고 살기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발명됐을 때 물론 그 사진 발명되고 그랬다 하더라도 화가는 이제 추상화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것이라도 창조해가지고 미를 창조해서 그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같은 사실화래도 그 붙어치는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진보다 또 제 입체 실감이 나는 그런 거 생물도감 이런 거에서도 옛날부터 사진이 다 있었어도 그림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차이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계속 또 진행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 글 작가 소설가도 그럼 그런 정도에서 그쳐야 할 것인가? 이건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럼 현실에 없는 추상화? 그럼 환타지? 환타지 더 잘 쓰지 아마 인공지능 AI가 환타지는 더 잘 쓸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의 그런 어떤 사실 현실상의 어떤 반영 그런 것들을 무슨 극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훨씬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쓸 거고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마땅한 게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그냥 의미 없는 그 그림 같은데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모션을 해놨는데 이렇게 요게 땅입니다. 그러니까 쫙 이렇게 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팍 내려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제가 글 쓰고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충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충고를 들었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더 통하고 감적으로 말해 잘 팔리려면은 많은 사람들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그 사람들의 취향을 맞춰야 되고 독자층을 어떤 건가를 봐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글을 써라. 그래야 팔리는 데는 글을 쓴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아집에만 잡히면은 팔리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렇게 많은 이제 샘플 사람들의 어떤 취향들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줘야 이제 그 출판업자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잘 팔리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생각입니다. 근데 그때도 은연중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글을 저글도 쓴다면은 그렇게까지 쓰려면 못하라고 글을 쓰냐. 그러면 사람들한테 맞추고 그렇게 그런 걸 잘하면은 오히려 비즈니스 사회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런 사회적 비즈니스를 하지. 무슨 글을 쓰냐? 글 쓰는 거는 그 취향을 맞추자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외람되지만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좀 건방지게 깨우치는 거고, 어떤 전달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란 말이에요. 전달하기 위한. 근데 그건데 전달 받을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 취향이 어떠냐, 뭐 어떤 글을 좋아하냐, 뭐 어떤 말을 이거를 그냥 따져가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러면, 이 내려오는 건 바로 지구상 물질계, 그러니까 물질계에서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는 상관없는 천상, 하늘 영계에서의 반영. 그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건 자꾸 쇼하려고, 퍼포먼스 쇼하려고 자꾸 늘어지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늘의 계시로 의해서 글을 쓰는 거, 영감은, 어떤, 이 3차원 지구 물질계가 아닌 천상계예요. 영계. 여기서 어떤 이제 혹은 더 올라가면 직관계라고 하죠. 거기서의 어떤 진리를 이렇게 받아서 탁 전달하는 걸,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저 이전에도 다른 거기 나와 있었죠. 소설은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소설은 거짓말이 아니라 지구상보다 상위에 있는 상위 존재에서의 그런 여러 진리를 전달하는 거. 혹은 또 이제 그건 물론 과학 뭐든 이제 학문 진리 다 포함된 얘기지만 특히 소설이라는 건 뭐냐면 그 스토리가 뭐냐. 그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하늘에서도 지구상에서 생존하지 전에도 하늘에서 뭐라는 얘기 하냐면, 어떤 일을 해왔냐면, 마이클 뉴턴 목사 말하면, 라이프 디자이너. 그럼 우리나라 보험, 생활설계사나 마찬가지네. 생활설계사. 그런 거를 했다는 겁니다. 생활설계사. 그러니까, 라이프를 디자인하는 거를 했으니까,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천상에서 설계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구상에 내보내면은, 근데 설계를 아무리 멋지게 해도 지상에서는 물리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엮여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개괄적인 스토리는 다 드라마틱하고 상당히 그럴 수가 있지만은, 세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지구상의 어떤 물리법칙에 따라 하니까 좀 언밸런스 좀 어울리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제 영웅의 생애를 봐도 뒤를 살펴보면 별로 안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하늘에서 이제 스토리를 딱 잡았는데, 이것이 지구상에서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영웅의 생애를 구현을 했는데, 이 좀 너무 물리적인 법칙, 그리고 또 하늘에서 구현해서 지상에 내려보내려면 그 안에 그 전에 이제 과거의 전생의 인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엮여져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한다고 마음대로 될 수가 없죠. 그에 끼워 맞춰야 되잖아. 기존에 이제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혹은 같이 태어날, 더 뒤에 태어날 그런 사람들과의 그 업보 인연에 맞춰서 또 디자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인생 디자인은 아주 소위 말하는 상박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딱 그렇게 디자인하기는 참 어렵단 말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천상에서 설계는 했지만 지상에서 구현은 조금 힘든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천상에서 이 라이프 디자이너가 자꾸 영어 쓰면 생활 설계사란 말도 좀 듣고, 그러니까 조명사 조명사? 그 발음이 좀 이상하네. 하여튼 생활을 생명을 만드는 자, 일사자를 써볼까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그런 걸 하던 사람이 지상에 태어나서 글로 그냥 그 하늘에서 디자인했던 거를 써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소설을 쓴다는 건 일종의 이 지상에서 구현되긴 좀 어려운 거를 이제 물론 이제 지상에서 겪어보고 놓고 다시 또 그거를 끼워 맞춰서 그렇게 해보기도 하죠. 그 실제의 구현 상황은 지상의 경험과 그런 거를 종합해가지고. 하지만 그 경험이란 것도 지상에서 겪었다지만 결국은 다 하늘에서 이제 계획된 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 이거를 이제 생명을 이제 설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설의 본질은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 하늘에서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지, 지상에서 짜게 기짜 맞춰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만드는 과정은 지상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소설은 뭐 여러 가지 재료 놓아서 푹 고아 삶는 것 같다고도 누가 그랬던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랬던가, 하여튼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푹 고아서 삶기보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천상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당히 이 지상의 어떤 생각이 많이 개입돼서 쓴 소설도 많겠죠. 그야말로 진짜 경험을 이제 막 그냥 물론 해서 약간 짜깁기 한 거라든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람들의 보편적인 취향을 맞춰가지고 어느 독자층에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어떤 것을 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런 얘기 있으면은 요즘 추세에 따라서 가장 잘 팔리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드는 그런 소설. 그런 게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가 앞으로는 바로 인공지능 AI가 대체한다 이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이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파악해서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낸다. 그거와 똑같이 그냥 인공지능 AI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보편적으로 찾아가지고 가장 좋아할 만한 것들을 그냥 전부 모아가지고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이 소위 이른바 좀 표현시키면 대중영합적 베스트셀러 작품들, 이런 작품들은 이제는 인공지능 AI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야말로 진짜 그야말로 천상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인간 세상이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얘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이 얘기를 그냥 자기 취향이다 얼마나 어느 연령층에서 얼마나 좋아하고 말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인간이 깨달아야 할 것을 하늘에서 깨우치는 것, 그것이 이게 내려오면은 그거를 인간에는 개의치 않고 받아 적어가지고 그대로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글을 써야, 응? 그러한 글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거다. 이것이 인공지능 AI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늘의 뜻은 다 그냥 망하는 법은 없죠. 이렇게 자꾸만 진짜 생각하면 출판 이런 것도 이렇게 막 그냥 여러 가지 잡다한 일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자꾸 변하고 그 오히려 70년대 신문 이렇게 쫙 보고 책 보고 그때가 좋았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막 이렇게 변하고 했지만 결국은 변하더라도 어떻게 새로운 의도는 그 방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천상의 계시를 받는 그러한 작품만이 천상의 계시를 하늘의 뜻을 지상에 이루게 하는 그러한 하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한 그러한 문학 창작 작품만이 여기 살아남게 되는 것이 앞으로의 진리고 앞으로 나아갈 바이고 그렇다고 이제는 생각되는 바입니다. 어?